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의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낙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김경재 환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4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재정이고 제안 이유는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에코플랫폼 센터, 이하 에코센터의 명칭과 시설, 업무 및 기능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는 에코센터의 운영 및 효모일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코센터 시설물의 이용과 대관 신청, 그리고 입장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 임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의 임대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의 선정 및 사용료 산정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에는 에코센터 교육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근거는 자원순환 기본법 등이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정 검토 및 부패 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795번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95 해남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재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악취 방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6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이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성별 영향평가, 규제 및 사정 검토 및 부패 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지금 여기 에코플랫폼 센터가 휴무일이 매주 일요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요. 예. 주말에도 이용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도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쉬는 날 운영을 먼저 해보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수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대관료도 이제 개인한테는 안 되고. 예. 그럼 개인 사업자는 되는 건가요?
이제 기관이나 법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라는 게 개인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재활용 사업을 하는 네. 개인 사업자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개인 사업자는 배제가 되고요. 배제가 돼요. 예, 일단 알겠고요. 좀 공공성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개인 우리 공방 사업을 하시는 특히 예. 재활용 가지고 사용하시는 개인 사업주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분들이 동아리 운영이랄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인이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하는 건 가능하고 예. 대관은 안 되고요.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관이 가능하다고요. 예예.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상 어린이도 입장이 제한되나요? 예예. 이제 보호자 동반하에 입장할 수 있도록. 여기가 어제 설명해 주신 대로 1명 파견, 2명 계약직 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예예. 네. 나머지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달지 이렇게 이제 운영의 미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다음 해남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취 방지나 저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가태료 규정은 왜 안 돼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악취 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그 문안을 넣고 예.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했으면 될 텐데. 이상입니다. 예, 민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까요? 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 및 수립 및 성장관리 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예, 박석기 건설 도시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3799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군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이후 해남역 신설 등 지역 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 읍면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수립,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해남군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9월 해남군 실과서 주요 사업계획 의견 수렴하였고 같은 해 12월 읍면 사전 주민 설명회를 마쳤으며 기초조사, 각종 토지 적성평가 및 도시기후 변화, 재취약성 분석,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23년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제2차 읍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 12월 21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 실과소 및 관계기관 협의하여 조치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계획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과 자연친화지구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도시자연공원 구역 1개소를 폐지한 용도구역 조정 등입니다. 군 정책사업과 현황, 여건, 군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한 군 계획시설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수렴할 군 계획 수립 및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사인 도하 엔지니어링 이구용 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회기관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이구용 이사님, 예, 발의 때 모이셔서 설명 듣도록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이구용 이사님 발의 때 나오셔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보이십니까? 단상을 조금만 옮겨드릴까요?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라고요? 그럼 보고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좀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추후 질의답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보고드릴 내용은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 재정비하고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을 전년도 12월 달에 보고 절차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근본 이제 의회 의견 청취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잔여 행정 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9가지 챕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한 사항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해남은 지금 이번에 수립하는 것은 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상위 계획인 2035년 해남 군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으로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요. 시간적 범위는 목표년도 2030년까지, 본 영역에 대한 과업 수행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24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저희들이 22년도 8월달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2년도 12월달 읍면 14개소 읍면에 대한 사전 주민 설명회를 완료를 했고요. 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입안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에 대한 국토연구원 결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료를 해 있고요. 23년 12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토대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를 해가지고 근본 의회 의견 청취에 다다랐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는 크게 이제 계획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이 계획적인 절차는 입안 전 단계를 의미하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주민 공람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전남 도지사 결정 사항까지를 진행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수행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7월 달에 해남 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요. 그 하위 계획인 해남 군 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 달에 5년 전에 결정고시가 됐고요. 5년에 대한 타당성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용도지역과 자연취락지구와 같은 용도지구, 도시자연공원과 같은 용도구역과 군계획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 신설하고 변경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이게 전체 이제 해남군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전체 행정구역 중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한 4.7% 정도고요. 도시지역은 해남군 내에는 14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도시 지역이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4개 읍면별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지역으로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체 중에서 이제 해남읍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로 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이고요. 용도지구는 전체가 이제 673개소인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646개소가 개소수 중에서는 가장 많고요. 그 면적 중에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8개소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이제 도시 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군계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전체가 이제 803개소 중에서 교통시설이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과 같은 것들이 546개소로 가장 많은 이 시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군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군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지만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미집행시설이라 그러고요. 미집행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 미집행시설이고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거해가지고 실효고시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면적이 구성비로 따졌을 때는 약 한 0.7% 정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완료되어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간별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부분입니다. 일몰제에 따른 20년 이상 실효고시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은 30년 이상 시설이 교통시설 중에서 중로가 1개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10년 미만에 대한 시설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개발지 현황입니다. 이제 6개 도시지역 읍면에 대한 저희들이 미개발지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이 미개발지 현황에 대한 분석은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지역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시가화 지역이라고 하고요. 도시지역 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라든지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땅,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에 대한 분포를 통해 가지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압축도시를 통해 가지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분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6개 읍면이 주거지역에 대한 미개발지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이제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 적은 반면에 거의 대부분이 개발용지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미개발지 면적을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방향 설정입니다.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기본 방향은 용도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용지라든지 시가화 예정 용지로 잡혀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이번 단계에서는 해남 종합병원과 같은 군계획 시설이 이중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종합의료 시설로 또 시설로도 결정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 계획이라든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하고요.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밀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인접 용도 지역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한 이제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지침에 대한 개정 사항들을 반영을 합니다. 아울러 민원으로 제시하신 용도 지역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번 이제 용도 지역과 지구에 대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도시 자연공원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명란답 접시 이전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지정 목적 실효에 따라 가지고 이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 취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공원구역 1개소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군계획시설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이제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라든지 현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합리적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집행시설이라든지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전남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용도 지역과의 상관성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향후 5년 이내에 5년 이후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 군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의 녹색 바탕에 장기민 집행시설, 도시 군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로 결정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된 20년 이후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실효고시 되는 것들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헌재에서 이혼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2020년도 6월 30일까지 일몰제에 대한 실효고시는 해남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실효고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시설이 면적 대비 한 0.7%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편입된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이 됐습니다. 개발 가능지라든지 개발 억제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상지에 대한 해남군 전역을 여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시가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개발 가능 지역을 도출을 하고 지정 기준에 대한 검토 사항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비시가화 지역에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구역 설정 이후에 여기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나 배치 형태, 용도, 밀도에 대한 사항까지도 성장관리 계획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본 군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이 미지정되어 있는 산이면에 있는 기업도시 일부 매립 농경지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이제 농림지역으로 새롭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거지역상에서 2종과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변경 사항들은 사행계획상에서 시가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물량을 근본 재정비에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는 개별 민원이라든지 관련 실과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안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던 결과가 이 용도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도지구 변경 내용에 대한 사항은 7학주구 전체 673개소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했고요. 이 중에서 4개소는 신설, 나머지 이제 62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면적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23개소 중에서 송지면에 있는 1개소만 개발진흥지구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1개소는 면적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용도구역에 대한 사항은 문내면에 있는 명랑교집비 이전에 따라 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개소가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이 계곡면, 해남 역사 신설에 따라 가지고 주변 지역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기본 방향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이렇게 군 기본계획상 시가용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계획에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정책사업으로서 25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 그 주민민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검토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가지 사항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존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이 타법 규제 해소로 인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이번에 현실화시켰던 부분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이면 기업도시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른쪽 아래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5가지에 대한 유형별로 해가지고 전체 한 61개 블럭에 대해 가지고 145만 제곱미터 정도가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유형별 예시입니다. 이제 해남읍 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합의료시설로 시설 결정과 함께, 종합변경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준주거 지역이라든지에 종합의료시설이 입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결정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남 역사 신설에 따른 해남역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 민원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 생산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 변경 요청을 하셨고, 이 면적이 4,700m 제곱에 불과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게 땅급에 해당 식품단지거든요. 이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가 적법훼손을 이제 적법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따라 가지고 토지용 현황이라든지 주변 용도지역에 의해서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립 농경지 조성에 따라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국토개혁법에 의거해 가지고 농림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주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좀 더 천천히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당초 5년 전에 해남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했을 때 기준보다 좀 더 완화시켰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마을과 주택 간 거리 설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글자색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데 주택 1호가 기존의 자연 취락지구와 연접해 있을 때는 그 이객거리가 30m 이내에 있을 때만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은 똑같고요. 2호와 9호가 있을 때는 50m도 똑같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당구장 표시 이 거리 기준에 따른 신규 주택을 편입하고 난 뒤에 변경된 지구계로부터 그러니까 1호를 편입했을 때 편입된 지구계로부터 추가 편입거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취락지구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지구계로부터 기존 지구계에 대한 이격거리를 적용을 했더니 또 다른 1호가 추가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당초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만 들어오면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락지구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옥천면 영춘리에 대한 사항으로서요.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보면 이제 취락지구 10호 이상 1호당 1000제곱미터에 의거해 가지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어서 근본 이 지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남 구교리입니다.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취락지구에서 연접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편입되어 있는 편입 면적은 16,248제곱미터가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취락지구 확장에 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주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명랑대첩비 이전에 대한 사항으로서 문내면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이 계곡면에 들어서는 해남 역사 신설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1개소가 새롭게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구역 폐지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문내면 학동리 이론으로서 당초 지정 사유 상실로 인한 폐지 사항이 되겠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에 대한 사항은 해남 역사 신설로 인해 가지고 계획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군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결정되어진 803개소에 대한 시설을 통해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변경된 것들이 크게 15개소가 증가가 됐고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4개 읍면에 대한 읍면 리모델링에 대한 읍면 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공공청사로 편입되면서 13개소가 증가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4가지 사항입니다. 상위계획상 종합병원과 같은 것들은 종합의료시설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25개 실가소에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라든지 동의자수 충족 요건에 따라 가지고 추가 지정에 대한 사항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크게 이번에 이제 도로 노선 번호라든지 시설 번호에 대한 변경, 경미한 사항 수준을 제외하고 크게 49개 정도의 시설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 예시 같은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상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시설 결정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군 정책사항으로서 이렇게 공룡박물관 주변 지역의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외부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방문객들에 대한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 민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남읍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 고도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서요. 이 대로라든지 주간선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는 완충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폐지시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집행 시설의 해소 및 추가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송지면 산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대로 3-10호선변에 있는 교통광장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현황 여건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를 했을 때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본 교통광장에서 시설을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수립된 집행 계획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해남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2027년까지의 예산 범위를 토대로 이제 집행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은 과거 년도 5년간의 시설 사업으로 투자됐던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연평균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 대비 시설 사업에 대한 연평균 비율이 한 1.8%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 이제 투자 재원 추정에 대한 사항은 기존 이제 예산 대비 연평균 1.8% 정도의 수준을 통해 가지고 향후 저희들이 3개년간 이 3개년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기획법상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1단계 기준이 3년간을 1단계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2-1단계가 이후 2년간 5년까지 그 나머지 5년 이후가 2-2단계라고 그래가지고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3개년 안에 1단계에 추정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추정을 해봤더니 연평균 약 한 228억 정도의 가용 재원이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내용은 크게 이제 저희들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양해 말씀 하나 구해야 될 게 보고서상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70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집행 시설들에 대한 노선이라든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한 500억 정도로 약간 200억 정도 넘는 수치가 이제 좀 조정이 됐던 부분 사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단계는 3년차까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통해 가지고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약 한 90억 정도가 3년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년 차에 걸치는 2027년도부터 8년도까지는 한 55억 정도 그리고 2029년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60억 정도가 투자 재원으로 추정치로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남읍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시설별 노선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2026년까지 1단계로 집행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파란색 바탕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남해 고도지구에 있는 것들이 2029년 이후에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내면 같은 경우에는 1단계의 동해 소공원이 지금 현재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이 1개소입니다. 황산면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1개소가 지금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고요. 2-1단계인 2027년부터 8년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3개소인데요. 이 관광위안개발 진흥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2개소하고 주차장 1개소가 2026년까지 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7페이지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5년마다 이렇게 재정비를 수치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많이들 이제 접하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이게 이제 21년도 1월달부터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시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안에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이 구역 안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접하셨던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법적인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 지역에서의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는 크게 이제 일반 지표와 일반 지표를 제외한 추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통해 가지고 성장관리계획 구역 후보지를 도출을 하고
이 후보지 중에서 최종 구역을 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인 취지는 이렇게 비시가화 지역에서의 소규모 개별 건축물에 대한 확산입니다. 이게 이제 취지가 이제 수도권에서 과거 20년 동안 국토부에서 수도권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계획관리 지역 안에 공장과 제조업이 증가되는 비율이 20배 이상이 증가가 된 반면에 비도시 지역인 비시가화 지역, 계획관리 지역 바깥에서는 한 3.8배 정도, 4배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 안에 공장과 제조업소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주거환경의 질은 낮아지고 열악해지는 것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가 됐었고, 국토부에서 2018년도까지 법 시행에 대한 유예를 하다가 비로소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세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와 인구 증가율, 집가 변동률에 대한 사항이 직전 동기년도 대비라든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반 지표를 적용했더니 해남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5개 지역밖에 구역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남군만의 추가 지표를 설정을 통해 가지고 목적 사업을 토대로 한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허가 건수라든지 목적별에 해당하는 평균 이상에 대한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지고 추가 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한 전체 구역수는 해남군 전체적으로는 15개소가 결정이 되고요. 이 중에 주거형이 한 6개소, 산업형이 5개소, 일반형이 4개소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라든지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남군 전체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총 15곳을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관리계획 내용 안에는 이렇게 건축물 용도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과 제조업소를 저희가 허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2027년도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는 더 이상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 똑같이 공장과 산업, 이렇게 주거와 이런 것들의 유형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크게 한 3가지 유형을 구분을 시켰습니다. 주거형은 이제 단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과 산업형과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뒀고요. 산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조업소, 공장과 창고시설을 저희들이 허용 용도가 아니라 권장 용도입니다. 이 권장 용도라고 하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래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장 용도라든지 건축행위,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게 자연순응형 지형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각각의 항목마다 한 2% 정도의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최대한 건폐율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20%에서 30%까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한 40%에서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다만 용적률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만 100%에서 125%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 예시에 대한 주거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샘플인데요. 황사면 남리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면적 같은 경우가 한 18만 3천 제곱미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이 중에 보시면 주거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과 일종 근린생활 시설과 노유자 시설 중 일부거든요.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보시더라도 주거와 근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집가 변동률에 대한 사항들까지를 반영을 해서 이 주거용으로 유형 분류를 통해 가지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과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52페이지 일반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 해남읍 부교리 위치하고 있는 면적 한 10만 8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동교차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주거와 근생 비율이 73%로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서 이제 유형별 분류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분류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현황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별 샘플 산업형이거든요. 송지면 산정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한 17만 9천 제곱미터인데 건축물에 대한 분포 현황을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이 예를 들어 전체 100%인데 용도 지역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산업이 14개소가 14동이 위치하고 있는
한 40% 정도가 산업에 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산업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삽도에 보시면 이 지구 안에 알파벳으로 A1, B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시가 지역에 이렇게 구역과 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도로라든지 공원녹지,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결정을 했을 때 자칫 이런 것들이 또 미집행시설에 대한 양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최대한 신규시설에 대한 결정을 지향하고 현황도로 위주로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국공 위주를 토대로 해가지고 소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성하도록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약칭 도시공업지역법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새롭게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2022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해남군은 5년 안에 수립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도 2027년까지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의 목적에 대한 사항은 공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요. 기업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와 같이 별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공업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하게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만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고도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유형별로 산업진흥이라든지 공간정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내용적 범위에 담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용도지역 관리 외 별도 관리 방안이 미흡한 순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고 목표년들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를 공업지역 관리 대상지마다 이제 이 산업정비구역이라고 하는 이 구역별 유형이 한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정비구역 안에 활성화구역과 주거융합, 촉진구역, 이렇게 육성구역과 4가지 아이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해남읍과 이제 북평면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아닌 순수하게 이제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이고 이렇게 이제 유목공장과 같은 중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과 뭐 현대라든지 국제장려시장 주변 지역으로 뭐 정비소가 입지하고 있는 그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범위는 그렇게 따졌을 때 순수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해남군 전체 면적 대비 약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적 범위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기본계획 내용을 확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공업지역 정비구역에 대한 후보지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 산업을 유도를 하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를 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사항은 기초조사 분석과 유형별 관리,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설정을 통해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들이 그 23년도 12월 달에 사전 간담회를 했던 내용들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 이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간담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12월 26일자로 의견 내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총 이제 5건에 대한 부분으로 5분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이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하원면과 같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사항은 이제 앞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사항은 비도시 지역에서 4층 이하까지 허용된 건축물에 대한 완화 사항을 도시지역 또는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층수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안리 공동묘지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방안에 대한 마련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인찬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농지법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건축 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해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난개발 방지적인 차원에서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선제적으로 확보할 만큼의 물량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코하루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을 차선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광지라든지 구역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규님 같은 경우에는 해남 읍내 관광호텔 유치를 통해 가지고 상업적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라고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부순환도로 계획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라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하원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사항들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충수 완화에 대한 사항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 민간 사업자 민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실 수요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주택법에서 의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용을 토대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안리 공동묘지 선제적 정비 방안에 대한 사항은 지무부서에 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무부서에서의 중장기 구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추후 검토 반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의 농지법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관리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타법에서 정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사항은 농지법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선제적 기반시설 확보 및 난개발 방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은 이제 현황 여건을 보시면 해남 읍 연동리에 대한 지역 내 공장 신축 증가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이제 3.3면 구림리에 있어가지고 지역 내 한옥 디자인을 하고 있는 펜션에 대한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말씀하셨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근본 추가되는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상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상권에 대한 규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재정 투입에 따른 이제 악화라든지 미집행 시설의 추가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내용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관리 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정량적이라든지 정상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기준에 지금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토지 내 적법 개발 행위를 통한 개별적 개발은 이 사유재산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 규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남읍 상업지역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 계획인 군 기본계획상에서 목표인도 계획인구를 토대로 저희들이 상업용지에 대한 소요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해남읍이 위치하고 있는 중부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이 상업용지로 11만 9천 제곱미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 물량이 11만 9천은 남아 있지만 이 12만 9천 제곱미터에 대한 물량 확보는 개발 사업을 통한 사회적 증가 인구가 유발됐을 때 이 사회적 개발 사업을 통한 물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시가지 내에서 미개발지라든지 전라남도 이렇게 이제 중대형 상가라든지 소규모 상가에 대한 공실률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공실률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평면적인 계획이 아닌 입체적인 계획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업용지 내 연면적 여유 용량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용 면적에 대한 연면적보다 잔여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업용지에 대한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하루 서방도로 개설 불가에 대한 차선책은 저희들이 이제 코하루 아파트 동측 지금 현재 구조물이 서여 있는 옹벽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2개소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폭언이 8m와 10m에 대한 부분들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했었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제 동의가 5분의 4, 80% 이상 동의가 충족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민원 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군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상업지역 확장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설명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계획 반영에 대한 사항은 이 추가 계획에 대한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산악 지형에 대한 터널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형적인 극복 그리고 상세 설계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 시가지 외연적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계획적인 관리가 일단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정비 기본구상과 같은 중장기 발전 계획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2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택할 겁니다. 이제 자문은 전남 도 결정에 대한 자문 사항이고요. 심의는 중로 이하 20m 이하 도로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전남 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3월 정도에 전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구용 이사님 발언 때 잠깐 서 계시고요. 해남군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 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 한번 넘겨봐요. 거기가 지금 녹지 제2-2단계로 29년 이후로 한다는 것이 녹지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남해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고요. 일부 이제 주차장과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2029년 이후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급한데. 남해고도지구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별도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가지 외곽의 외연적인 확산을 확보하고자 해가지고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의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대로변에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면 부위에 있는 도로를 개설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남해고도지구에 대한 미치는 활성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사업계획 단계를 2-2단계로 좀 늦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쪽 한번 봐봐요. 지금 안축녹지 지역으로 2,112평방미터. 거기는 어떤가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네. 주민들 의견 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최근에도 했다는 것 같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재정비 용역 착수를 해가지고 예. 14개 읍면에 대한 사전 주민 설명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사전 주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이번 재정비에서 읍면마다 저희들이 이제 순회 설명을 하면서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민원 사항을 읍면마다 이제 청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했던 사항들이 어떤 주민이 참여했나요 그때? 읍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민 전체. 네. 그 해당되는 주민이 참여했었나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상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 전체는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요. 저희들이 공담공고에 대한 사전 주민 설명회라 읍면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게재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뭐 통장님이라든지 이장단 회의 때 그때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름 행정 편의주의로 하시지 말라니까요. 진짜 해당 주민이 필요하죠. 그 땅 지주가 그런 사람 전혀 모르고 있고 행정 편의주의 수박 거다키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시 감안해서 2029년 이후로 간 것은 안 되고 1단계로 땡길 수 없나요? 의원님 혹시 이 남해고도지구에 대한 방금 전에 완충녹지는 예. 저희들이 이걸 이제 기존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걸 이번에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불용지를 네네. 폐지하는 이번에 된가 여기는? 네 이번입니다. 6월 안에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번에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했을 때였었고. 네. 그러면 27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해소가 된다 이 말이죠? 미집행 시설. 네 맞습니다. 국유지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8조. 여기는 기존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번에 약 16,000제곱미터 정도가 취락지구로
추가로 확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이건 원하는 사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사면 오늘 저 24쪽에 항사면 오늘이 이론에도 농림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네. 나머지의 그 보완을 안 해야 되나요? 보전관리 농림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 의원님 이거는 이 지능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기존의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분들은 좋은데 네, 여기에 따르는 그 면적이 네. 해남굴에는 농림지역이 몇 헥타 이렇게 쭉쭉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아, 네. 그 이제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면적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없습니다. 많이 해줘도 되겠네. 네, 그전에는 해지한 만큼 더 다른 데를 묶었는데 네. 그런 연관성은 없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지금 12월 달에 했다고 그러네. 제가 없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까 한진우 팀장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요. 19페이지 보시면 19쪽 보시면은 그 산이면 기업도시 이론을 지금 용도지역 미분류로 돼 있는 데를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하셨네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금 25페이지 보시면은 25쪽 보시면은 그 주변 이 용도지역이 미지정돼 있는 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따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공유수면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인근이 뭐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왜 그 전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죠? 아, 공유수면 매립지라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도 다 공유수면 매립지였을 건데요. 여기만 매립지가 아니라 네, 매립지였는데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용도지역 결정을 부여를 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용도지역 부여가 안 되어 있는 미지정지라서 이번에 이 미지정지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전에 빠졌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새롭게 공유수면 매립지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매립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매립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왜 그 전에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혹시 누락이 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전 재정비 때 누락되어 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락이 돼 있어도 이 기존에 옆에 있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그 위쪽은 그 시가 예정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도시 안온 파운다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예, 한준희 주무원 예, 대신 답변 가능하면 답변 해주세요. 네, 도시계획 담당자 한진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영산강 2-2지구하고 3지구 준공되면서 저희한테 조서를 줬던 부분들은 최근에 용도지역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가 23년도 상반기에 한번 용도지역을 부여했고 하반기에 또 용도지역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적조서가 안 넘어온 상황이어서 금번 관리계획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립지라고 해서 거기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위에 저 위성에서 보시면은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지금 거기 구멍 것 같은데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게 맞고 그 안에 지금 옆 인근지로에 따르기로 돼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으로 된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되더라도 옆 인근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야지 맞지 않냐. 옆 밑에 쪽은 지금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금호호면은 금호호니까 거기는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간다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인근지 법에도 인근지 따르게끔 돼 있잖아요.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법규 검토 결과를 따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부여될 때는 미지정지에 대한 용도적 부여는 최초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인근지 따르게끔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 위성에서도 봐도 거기는 지금 거기 연접지역이다 금호호로 돼 있는 데는 금호호는 농림지역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인근지가 바로 보존관리지역인데 이게 네, 한번 지정했을 때 이건 한 단계를 또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한번 맞습니다. 개발 네. 방향을 할 때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맞는 네. 거지 이건 다시 한번 검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은 지금 우리 여기 계곡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지구단위 내용은 뭐 나중에 따로 수립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요. 구역 지정 이후에 3년 안에 계획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역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해당 엽사가 들어와서 추후에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굳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만이 넘어서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관리적으로 이제 변경해야지만이 건축물에 대한 밀도라든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들어오고 계획관리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놓고 난 다음에 역사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가지고 집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이 안 됐을 때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그 당초 용도지역으로 그러면 보존관리지역 역사가 있는 것 감안하더라도 보존관리지역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 밑에 23쪽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거인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뭔 차이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일정 면적 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상에서도 그러니까 연접 특별하게 여기는 3만 5천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어떤 기본 위에 기본 계획이나 이걸 반영해서 3만 5천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걸 3만 5천으로 잡아놓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 자체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네. 또 뭔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계획을 다 변경을 하면서 다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역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4만 5천 제곱미터나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하라고 하고 이건 지금 영역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역 지정할 때는 실제로 이제 이 경계에 대한 부분만 구역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했던 게 아니고요. 이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도 초안도 지금 토지용 계획상은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네. 상황에서 그냥 땅만 크게 지정만 해놓고 계획이 안 세워지면은 3년 안에 뭐 계획이 안 세워진다면 다시 실효고시 해버리고 네. 다시 당초 용도 이건 영역이 네. 왜 우리가 영역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직계쌤을 말씀하시고. 네, 도시계획 담당자 한진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35년 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네. 당시 면적으로는 30만 이상 용도지역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만으로 최소의 면적이 3만으로 잡은 이유는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에는 용도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차 용역까지도 저희가 같이 근본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이해가 쉬운 부분인데 그냥 용역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네. 우리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보시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앞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008년도에 그 관리계획 세분화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기존의 관리 지역에 있을 때는 모든 행위가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이나 보존관리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엄청난 행위 제한이 있었죠.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을 때는 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산관리 지금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해서 주거형이나 일반형이나 산업형이나 이거 나눠가지고 지정이 되어버린다면 이 용도 행위 제한에 또 제약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27년도까지 계획 수립을 하고요. 28년도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이나 이런 것은 맞죠, 법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계속 인구는 소멸되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 그 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내 집 옆에다가 창고나 농업용 창고나 뭐 공장 조그마한 공장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소나 이거 다 가능했어요. 근데 대도시 같은 게 아니 그 도시권 인근 우리가 수도권 인근 이런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 쿠팡이나 이 물류센터 대규모 물류센터를 계획관리지역 찾아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는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고 그걸 수도권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여기 지금 인구도 계속 소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 버린다는 것은 좀 어차피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데 좀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을 지금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7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는 지금 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한 번만 올려주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유형별 예시의 산업형이라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을 했던 사례가 되거든요. 이 현황표에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비중을 보실 때 이제 산업형에 해당되는 공장 제조업소가 14개 동이 지금 여기 현재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성산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거의 동측편에 산업용 건축물들이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거용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 안에 기존에는 주거형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으로의 건폐율 밀도에 대한 용도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장과 제조업소들이 건폐율 확보적인 측면에서 계획관리 유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갈수록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창고 물류유통센터만 이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주거 지역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해남군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재 상태에서 공장 제조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개별 시설을 통해 가지고 시설물 저감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침과 법상에서 명기하고 있는 규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허용 가능치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남군만의 추가 지표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7개 정도서밖에 구역계가 이제 안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어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이 고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한다면은 여기 말고도 공업형으로 간다면 저희가 화산이나 이런 김 공장이 주로 많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네, 해남군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DB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 건수 기준입니다. 이게 평균치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이 한 동, 두 동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30년 이상 동안 개발행위에 대한 증가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집단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 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가 변동률이라든지 인구 증가호 이런 일반 기준 지표를 통해 가지고 구역 설정에 대한 그렇게 기준이 따진다면은 아예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당장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지정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2027년까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그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영역에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네,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그 군 관리계획 과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27년도, 28년도까지가 저희가 그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군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추이를 보고 성장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거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내 그 제조업소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년도 이후부터니까 약간의 여유 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고민을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철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문내면 그 충무사에 명량대첩비가 이전해 가지고 그 과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었는데 그 해제돼 가지고 지금 공원 해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일정 부분 그거를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의욕이 강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좀 관광실인가? 뭐 그쪽에서 지금 영역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과에서 들어온 의견은 추가적으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당초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자체가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른 공원구역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지정 사실은 네. 명량대첩비도 중요하지만 그 명량대첩비가 경복궁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에 의해서 우수영까지 실려와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다른 정신이 또 있어요. 이 공원 부지에 대한. 그리고 이 공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거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서는 지금 그 활용책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싹 없애버린다면은 일정 부분을 축소를 한다든가 개인 소유 부분에 있어서 일정 완화해준 측면 축소하는 건 좋지만 전체를 없애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주부서 간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네. 근본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영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다음에 65쪽.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 계획 수립 두 군데. 이거는 우리 해남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지정 자체를 항상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난개발이 된 이후에 따라가다 보니까 좀 수습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발전의 그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계획성 있게 개발해 나가려면은 어떤 시설로 지역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3면의 경우는 제가 그에 사신 분들한테 확인했더니 면사무소에 나가고 그 의견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별도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뭐 좀 내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상식이 잘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불가능한 부분이 어째서 많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회주의상권에 대한 침해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개별 풀지가 블록 단위로 형성을 됩니다.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 모양의 단독주택 용지 한 10가구, 12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필지를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 단위로 계획을 되면 거기 안에 있는 해당되는 지적 필지 경계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긴 이런 합니다만은 것들이 지정이 늦고 후속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놔둬버리면은 그 지역은 영원히 더 추가로 개인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다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커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거 봤을 때 한옥만 지은 거 아니라 완전히 그 단지 자체가 좀 그 한옥 단지가 아니라 다른 건물들, 규제되지 않는 건물들, 또 방향성도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상징이 또 되고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이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좋겠어. 안 된다는 네.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네, 꼭 성장 관리 계획 지역으로 안 하고 아니면 지락 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이 기회 넘어지면은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본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얼마만큼 더 난개발이 늘어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불가 검토하려면 그때 불가 검토한다고 하지 희망적인 얘기만 해놓고 결과만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어. 그 지역 사람들이 건의서도 내고 그랬으니까요. 만나서 충분한 의견도 받아보시고 혹시 과장님 건의서 안 받았어요? 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아이 와서 군수님도 면담만 하고 우리한테도 하나 준다고 건의서 하나 줘가지고 아마 접수됐죠? 접수됐잖아요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도 접수는 농정과로 뭐 농정과로 했든지 어쨌든지 실과간에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겠어. 이런 중요한 계획 수립하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원님, 예, 민경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거기 뭐 구림리 쪽이 거깁니까? 지금 우리 저 대흥사 들어가기 전에 그 칠하기 지금 그 뭔 식당이 새로 생긴 식당 뭐야 그 닭집 있고 또 돌고래 식당 있고 그 뒤로가 예를 들자면은 호텔을 짓고 싶어요. 호텔을. 그런데 지을 수 없는 걸로 지금 묶여 있어서 조그만 펜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관광지가 있고 해남읍에 가깝고 그런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흥사면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고 거기를 풀 필요가 있어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쪽 일대를 호텔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기회에.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우리 이구영 이사님, 네. 의원님들이 그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주무부수하고 또 그 지역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들대로 또 이렇게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녹여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라시면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장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 2호를 해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부 경위 제안 이후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4호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플랫폼센터 내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 전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자원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재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목적 조항의 간결화 및 원활한 문장과 문구 수정,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용료를 별표 2로 신설하고 공유재산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해남군 사무민간위탁 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조문과 민법을 따르면 될 조문 등을 각각 삭제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5 해남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재기재할 필요가 없어 내용 삭제와 어려운 한자어와 한글 병기 사용 및 이원 추천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관계를 위해 약칭 활용과 간사가 특정되지 않아 군수가 지명하도록 하며 이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에 이원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99호 2030년 해남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20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지표 설정, 미래상, 생활권 설정 등 기수립된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가특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시가와 예정 용지를 반영하고자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명랑 대첩비 이전에 따른 문내면 충무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해남군 계곡역 신설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1개소 신설 등을 추진하라는 2030년 해남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면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를 정돈해 주십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토록 하고 제333회 해남군 내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